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또 도시군 관리계획. 자, 이런 거 보셨습니다. 그 중에 광역계획하고 기본계획은 비구속적 계획이고, 관리계획이 구속적 계획이다. 그래서 관리계획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관리계획 내용이 1번에 용도 지역지구부터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까지 내용이 8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도시관리계획의 총론적인 부분, 즉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 결정권자, 입안결정 절차, 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 시의 효력이 뭐죠?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 시 되면 지역지구 구역별로 행정제한, 건축제한, 자, 법령에 지역지구 구역별로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는 이런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자, 농림지역에는 이런 거 건축할 수 있고 이런 건 할 수 없다. 이런 걸 말해요. 행위제한. 근데 토지에 대한 인간의 행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건축. 그죠? 토지 모습을 바꾸는 게 건축물 들어서면 바뀌죠. 그래서 행위제한은 다른 말로 건축제한하고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 효력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행위제한 발생하는 것. 자, 어떤 건축물 지을 수 있는 종류입니다. 두 번째 효과는 뭐냐? 만약에 건축물을 짓는다면 어느 정도 규모로 지을 수 있냐? 자, 그러면 대지 면적의 몇 %까지 평면상 지을 수 있냐 하면 그게 건폐율이고, 위로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냐? 이게 바로 용적률이다. 자, 크게 두 가지입니다. 건축 제한하고 건폐율, 용적률. 그걸 우리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했는데 지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제에서 문제가 한 3문제 내지 4문제. 그럼 지구는 한 문제, 구역은 한 문제 나올까 말까. 자, 그걸 오늘 쭉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용도, 지역 종류를 쭉 보셨는데, 뭐 지역 종류야 우리 보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는 거고. 자, 지역 지정할 때 원칙이 뭐죠?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서 지정하거나 변경한다. 이게 원칙이죠. 그럼 특례는 뭐죠? 관리계획 결정 안 하고도 지역이 지정된 것으로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것. 이게 특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공유수면 매립 특례하고 다른 법률 지정 의제 두 가지 있다 그랬죠. 그럼 지난 시간에는 이번 텀에는 공유수면 매립 특례만 보고 다른 법률 지정 의제는 다음 텀에 가서 보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 특례가 뭐죠? 매립 목적이 이웃 지역과 같을 때는, 자, 그 매립지는 준공인가일부터 관리계획 결정 안 하고도 이웃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왜 특례죠? 관리계획 결정 안 하고도 지역 지정된 것으로 보니까 특례였죠. 자, 그런데 만약에 매립 목적이 이웃 지역과 다르거나 둘 이상 지역에 걸칠 때는 관리계획 결정해가지고 지역을 지정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관리계획 결정 다 해가지고 지정하는 건 원칙이지 특례 아니죠, 그죠? 네, 그런 이야기. 자, 이렇게 한 번만 들어두시고, 그러면 어때요? 지난주에 한 번 듣고 이번주에 한 번 들으니까 뭔가 좀 들어봤던 이야기가 나온 거겠죠, 그죠? 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험 칠 때까지 수십 번 들으면, 문제지 나왔을 때는 다 맞고 틀린 거 고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지역 지정했을 때 효력. 자, 효력. 자, 첫 번째는 지역 안의 건축자. 이게 우리 교재에 보시면 57쪽을 보십니다. 57쪽 맨 위에 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행위제한의 밑줄 쫙 꺼보세요. 그 행위제한 중에 대표적인 게 건축제한이죠. 그래서 행위제한 이퀄 건축제한. 자, 옆에 행위제한하고 건축제한은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은 행위제한은 아닙니다. 건폐율 용적률 그 앞에다가 이렇게 빗금을 딱 치세요. 그럼 우리 두 가지를 공부한다. 지역제에서는 행위제한하고 또 하나는 건폐율 용적률. 그럼 앞에는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고 뒤에 거는 규모다 이겁니다. 자, 1번 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그 밑에 박스 속에 1번부터 3번까지 되어 있는데, 자, 지역에서의 건축 제한은 원칙은 뭐로 정한다? 대통령령. 자, 그거 줄 쫙 꺼주세요. 그럼 국계법에서 대통령령이면 뭐죠? 국계법 시행령이다 겁니다. 자, 법 있고 시행령 있고 시행규칙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 국계법, 우리 나중에 공부하실 때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그죠? 국토의까지만 딱 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이름이 쫙 나와요. 그럼 그걸 누르면, 국계법 조문이 쫙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3단 비교라고 나오죠. 3단 비교를 누르면 법, 영, 규칙. 이렇게 3단으로 뜹니다. 그럼 법 중에서 조금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거는 영어로, 영보다 좀 더 구체적인 거는 규칙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중개사법의 법령 규칙 다 공부하시죠? 근데 공법은 워낙 조문이 많아서 규칙까지는 공부 안 해도 돼요. 법령까지만 공부하면 된다. 그럼 법에 있는 거는 어지간한 조문은 전부 시험하고 관계가 됩니다. 시행령 중에서는 중요한 것만 나오고 좀 덜 중요한 건 빠져요. 시행규칙은 거의 안 봐도 된다. 자, 그런데 요 지역안의 건축제한은 시행령, 대통령령의 별표라고 나와요. 별표. 별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지역안의 건축제한이거든요. 결국 지역안의 건축제한은 뭐로 정한다? 대통령령. 그럼 그 옆에다 한번 적어봐요. 옆에다가 지구의 건축제한 하고 적어보세요. 지구의 건축제한. 대통령령 바로 옆에다가 지구안의 건축제한 해가지고 옆에 화살표 조례 이렇게 쓰세요. 조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은 전국의 공통이니까 이건 시험에 나오죠. 근데 지구의 건축제한은 조례로 정하면 시군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시험에 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 다른 거는 모르더라도 지역 건축제한은 대통령령, 지구 건축제한은 조례. 이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역 안의 건축제한이 58쪽 보세요. 교재 58쪽. 건축제한의 예라 해가지고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전국 어느 시군의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라도 왼쪽에 있는 거는 건축할 수 있는, 자, 할 수 있는 애 줄 쳐보세요. 그럼 여기 1번부터 저 밑에 7번까지는 전국 어느 시군의 일정 전용 주거지역이라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오른쪽에 조례 동그라미, 조례로 정하면 할 수 있는 건축물 하는 거는 1번부터 9번까지는 각 해당 시군 지방의회 조례로 정하는 것만. 그럼 예를 들어서 A시의 조례로는 1번부터 6번까지 되시면 6번까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럼 B시 조례로는 1번부터 8번까지 되시면 8번까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죠? 자, 이게 이런 표가 몇 개 있을까요? 넘겨보세요. 우리 교재에는 딱 하나만 들어있죠. 그죠? 근데 용도 지역이 몇 개입니까? 21개죠. 그래서 이 표가 사실 21개입니다. 21개인데, 여기 저자가 교재 페이지 줄이려고 딱 한 페이지만, 하나만 넣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옛날에는 기본서의 대부분이 21개가 다 실려 있었는데, 예, 저자가 여기서 딱 한 개만 넣는데, 그럼 시험은 요거 한 페이지 요거만 시험 나오냐? 아닌데, 다 나온다 이겁니다. 21개 표가 다 나와요. 야, 그럼 21개 표를, 그것은 몇 문제 나오냐? 한 문제. 자, 그런데 그 21개 표를 다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 21개 중에서 기출문제 나왔던 거 몇 개만 연습하고 가장 핵심만 몇 개만 딱 추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 21개 지역 가운데 아파트 지을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이거는 시험에 나와요. 그죠? 자, 그렇다는 거. 그러면 이거는 시험에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오지만 여러분이 중개업할 때는 이게 가장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중개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땅을 살려 한다. 건물을 세를 얻으려 한다. 그럼 중개업자가 물어봐야 됩니다. 그거 사서 뭐 하려고? 그죠? 용도를 물어봐야 되죠. 그럼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 거 할 수 있는 땅, 할 수 있는 건물을 중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일반인들은 용도 지역이 뭐고 행제안이 뭐고 그런 거 모르거든요. 그죠? 그럼 중개업자가 전문가로서 그걸 알아가지고 중개를 한다. 그래서 중개업 할 때는 이게 가장 필수다.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항상 확인하고 중개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 놓고, 여기 요거부터, 요거 잠깐 보고, 그 다음에 교재를 짚을게요. 자, 지역 안의 건축제한은 뭐로 정한다? 대통령령. 요거는 기억해야 되죠. 대통령령. 자, 그리고 지역 건축제한을 대통령령으로 국토부의 공무원들이 정할 때는 지역 지정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해야 한다.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라 그랬죠.
그럼 전용 주거 지역의 건축잔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거기다가 공예 공장이라든지 위락시설, 숙박시설 같은 걸 지을 수 있다고 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죠? 자, 주거지역에다가 공장 짓고 위락 숙박시설 할 수 있도록 정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역 지정 목적에 적합하게 정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자,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이거는 공공시설입니다. 그래서 공공청사나 도서관이나 공원이나 학교나 이런 거죠. 이것에는 지역 안에 건축제한을 적용 안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녹지지역에는 4층 이하만 지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녹지지역에다가 공공청사, 서울시에 공공청사를 하나 짓는다. 그럼 4층 이하 적용 안 합니다. 그럼 뭐요? 5층 이상도 지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지역 건축제한이 사실 공공복리를 위해서 정하는 건데 도시계획시설은 그 자체가 공공목적으로 지은 거죠. 그러니까 지역 건축제한 관계없이 지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앞으로 시험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지역, 지구, 구역 간의 건축제한을 적용 아니한다 하면 맞다. 이거 시험에 26회 때 나왔어요. 지역 건축제는 일반인이 지을 때, 사적으로 지을 때 적용하는 거지, 도시계획시설은 공공시설이니까 적용 아니한다. 관계없이 지을 수 있다. 자, 이런 거 나오면 앞으로 나오면 무조건 맞다. 나오면 항상 맞는 문장으로 나옵니다. 자,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올 정도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거기 교재에 57쪽에 표를 보세요. 표 보시면 첫째 줄에 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자, 제가 부르는 말 잘 찾아 표시해 보세요. 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오른쪽에 뭐로요? 대통령령. 57쪽. 맨 위에 표에 보면 1번 있죠, 그죠? 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뭐로? 대통령령. 2번. 자, 그 다음에 건축 제한은 지역, 지구, 지정 목적에 적합해야.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건축 제한 특례는 아직까지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놔두고. 그 다음 58쪽에 보면 그 표는 아까 어떻게 보는지 아셨죠, 그죠? 자, 그리고 넘어가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해놨는데, 우리 시험은 그 표 한 개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21개를 다 공부해야 되냐? 아니다. 그럼 시험에 나온 거 어디 나왔냐? 주거지역 6개. 전용주거, 1종, 2종, 일반주거, 1, 2, 3종, 준주거 있죠. 요 주거지역 6개 하고, 그 다음에 행위제한 제일 엄격한 자연환경 보전지역 1개. 그러면 표 7개 정도 그 도면에서 시험 나온다. 나머지는 안 보셔도 돼요. 왜 주거지역이 시험에 나오냐? 중개업자, 일반적으로 중개업자가 중개하는 데는 주거지역에 그죠? 중개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주거지역에, 그 중에 제1종 전용주거. 건축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하면 할 수 있는 쭉. 그럼 이걸 다 공부하지 말고 요 중에서 시험에 나온 것만 보자 이겁니다. 기출문제 나온 것만. 자, 그러면 이거 지금 뭐 다 공부할 필요는 없는데 전용 주거지역이니까 사람들이 주거생활 하는 지역이죠. 그럼 주거환경에 저해야 되는 거는 할 수 없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주거지역이니까 단독은 당연히 가능하죠. 공동주택인데 우리가 전용주거 일종에는 아파트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전용주거든 일반주거든 일종은 전부 아파트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전용주거 2종, 일반주거 2종, 3종, 준주거는 전부 아파트 가능하죠. 그것만 보자. 그럼 전용주거 일종에는 연립 다세대까지는 가능한데 아파트는 불가하다. 요거 하나. 아파트 불가하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58쪽에 오른쪽에 보면은 뭐요? 일종 오른쪽에 공동주택 중 연립 다세대 2번에 있죠, 그죠? 연립 다세대 줄자 긋고 옆에다 아파트 불가 이렇게 써두세요. 아, 전용주거 일종은 아파트 불가. 자, 그 다음 근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죠. 우리 주택가 근처에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시설을 근린생활시설 그래요.
근데 1종은 좀 더 밀접한 거고 2종은 조금 거리가 있어도 규모가 좀 크고 이런 거. 그럼 1종 근생은 모든 지역에 가능해요. 자, 그럼 1종 근생은 모든 지역에 가능하고 2종 근생은 자, 2종 근생은 갈 수 있는 지역 없는 지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2종 근생 중에 종교 집회장만 가능하다. 2종 근생이 종류가 많은데 종교 집회장만 가능합니다. 조그마한 교회 같은 거. 전용 주거지역은 2종 근생 중에 종교 집회장만 가능하다. 자, 요거 4번, 요거 하나만 줄 쳐두세요. 4번에 2종 근생 중 종교 집회장 줄 쫙 끄시고 옆에 갈로해서 만 쓰세요. 만. 종교 집회장만 가능. 근데 옆에다가 일반 음식점 X라고 해두세요. 그러면 일반 음식점이 뭐죠? 식당입니다, 식당. 그럼 전용 주거지역은 2종 근생 가운데 종교 집회장은 하나만 되는데, 이 일반 음식점이 2종 근생이거든요. 그럼 일반 음식점 밑에다가 2종 근생이라고 쓰시고, 그럼 전용 주거지역은 일반 음식점은 된다, 안 된다? 자, 일반 2종 근생이 종류가 많아요. 그 중에 전용 주거지역은 2종 근생 가운데 종교 집회장만 됩니다. 그러면 일반 음식점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식당은 안 된다. 이게 시험 나왔어요. 이게 왜 시험 나오냐면 중개업자가 중개할 때요. 어떤 사람이 식당 하려고 건물을 새로 얻으려 한다. 그러면 전용 주거지역은 안 된다고 해야 되죠. 그죠? 왜냐하면 이것도 다 2종 근생인데 전용 주거지역은 2종 근생 가운데 종교 집회장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일반 음식점은 안 되는 거죠. 그죠? 어쨌든 요거 알아주세요. 지금 뭐 잘 헷갈리더라도 하여튼 일반 음식점은 전용 주거지역은 안 된다. 요거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놓고 다른 거는 다 생략합니다.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오고 시험에 나온 게 요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봐요. 2종 전용 주거. 전용 주거 1종이든 2종이든 다 전용 주거지역이죠. 그럼 역시 어때요? 종교 집회장만 되니까 일반 주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거 하나 두고 일반 주거 가봅니다. 자, 이건 우리 책에도 없는 거니까 이거 그냥 한번 보고만 갑시다. 아까 전용 주거든 일반 주거든 1종은 아파트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아파트 안 돼요. 응? 일반 주거 1종이잖아요. 아파트 안 되죠? 그럼 일반 주거 2종, 3종은 아파트 가능하죠? 자, 그래 두고 3종 일반 주거가 없어요. 3종 일반 주거는 아파트가 그래서 3종 일반 주거는 여기 보면 공동주택이 된다고 되어 있죠. 그럼 아파트도 되는 거죠. 그죠? 네.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나중에 문제를 가서 보시고, 요 건축 제한, 요약, 요거 가지고 정리하면 돼요. 그러면 21개 표가 교재 21페이지를 우리는 여기 있는 몇 줄로 압축하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단독주택. 자, 단독주택을 못 짓는 지역이 21개 지역 가운데 딱 2개 지역만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됩니다. 어디가 안 되죠? 상업지역 가운데 유통상업지역. 요 유통시설만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곳입니다. 또, 공업지역 가운데 전용 공업지역은 중화공업, 공유소고 완전 공단 한복판입니다. 여기는 단독주택조차 못 지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외울까? 유전. 단독주택은 유전에는 불가. 유통상업하고 전용공업은 단독주택 못 짓는다. 그럼 나머지 모든 지역은 단독주택 가능하다. 시험에는 아직 한 번도 나온 적 없지만 언젠가는 한번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아파트 불가 지역, 아파트 가능 지역. 이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강의하면서 다 했는 건데 다시 한번. 이거는 언제 문제 나와도 맞춰줘야 돼요. 자, 전용 주거 1종, 일반 주거 1종. 1종은 전부 아파트 안 된다 그랬죠? 그럼 여기 전용 주거 2종, 일반 주거 2종, 3종은 아파트 가능하죠? 그죠? 아래 위로 다. 그리고 요거는 뭐 여러분 그 요약집 속에 다 있으니까 그죠? 나중에 복습할 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상업지역 가운데는 유통상업은 아까 단독도 못 짓는다 그랬죠? 그럼 단독 못 짓면 아파트는 당연히 못 짓는 거죠? 그럼 나머지 자, 중심,
일반, 근린상업지역은 전부 아파트 가능. 상업지역 같은 유통상업만 아파트가 안 되고, 나머지 중심 일반 근린상업은 전부 아파트 가능하고. 됐죠? 자, 그러면 세 번째는 공업지역에는요. 전용 일반 중공업, 맨 바깥에 중공업지역만 아파트가 가능해요. 그러면 전용 일반 공업은 아파트가 불가죠. 그죠? 공업지역은 중공업만 아파트 가능하다. 전용 일반 공업은 불가다. 그 다음에 이 녹지지역하고 관리지역은 전부 4층 이하입니다. 그럼 아파트 불가죠. 아파트가 5층 이상이잖아요. 그죠? 녹지지역, 관리지역은 전부 아파트 불가. 그럼 관리지역에 아파트 안 되는데 농림자연에 될 리가 없죠. 불가. 그래서 녹간농자는 전부 아파트 불가. 앞으로 공법 공부하면서 녹간농자 지역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녹간농자는 개발이다, 보전이다? 보전이죠, 그죠? 주거상공 공업이 개발이고, 녹간농자는 주로 보전이다. 그럼 녹간농자는 전부 아파트 불가. 그러면 여기 섞어놓고 다음 중 아파트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은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자, 이거는 억지로 안 외워도 아까 주거지역에, 상업지역에, 공업지역에, 그리고 녹간농자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다 맞출 수 있어요. 그죠? 지금 문제지를 내놓고 문제를 풀어도 맞출 수 있다. 시험에는 이렇게 2번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역안의 건축 제안에서는. 그 다음, 일종건생은 주민생활의 필수적이기 때문에 서문한 게 모든 지역에 다 가능합니다. 일종건생은 뭐 전용 공업지역이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든 하여튼 그 지역에 이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종건생 같은 뭐 편의점이나 이런 거, 그죠? 이건 다 가능하다. 또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거, 일종건생은 다 돼요. 근데 이종건생은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죠. 특히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이종건생이 종교집회장 하나만 된다 그랬죠. 아까 이야기했죠. 근데 일반 음식점도 이종건생이거든요. 그럼 전용 주거지역에 일반 음식점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까 말했던 거 다시 나왔잖아요. 그죠? 이거도 다 이종건생인데, 전용 주거지역은 이종건생인데 종교집회장만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일반 음식점은 안 되는 거죠. 그죠? 요걸 중개업자들이 중개 잘못하면 손해배상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아무거나 막 나오는 게 아니고 중개업하고 관계 있는 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요거는 뭐 별 중요한 거 아니고, 요거. 위락시설. 위락시설이 어떤 거죠? 자, 무도장, 카지노, 또 주점 가운데 뭐 일반 식당이 아니고 전문적인 주점 있죠. 술집. 또 카지노. 이런 위락시설은 상업지역에만 됩니다. 그럼 위락시설 밑에 하나 더 적는다면 숙박시설요. 위락 숙박시설은 어디만? 상업지역만. 그럼 우리 길 가다 숙박시설 있으면 거기는 상업지역이라 보면 돼요. 주거지역에는 숙박시설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럼 중개업자는 건축물 종류만 보고, 여기가 용도지역이 대충 뭐다.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그 생각 안 하지만, 중개업자는 숙박시설이 있으면 상업지역이다. 주거지역은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몇 줄 안 되는데요. 21개 지역 전체 교재 21페이지를 요 글자 몇 줄로 압축한 거죠. 그죠? 요 정도만 아시고, 그 다음에 문제 풀면 된다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역 안의 건축 제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59쪽을 보세요. 건폐율, 용적률 나오죠. 그럼 지금까지는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봤는데, 이번에는 짓는다면 어느 정도 규모로 지을 수 있냐 이겁니다. 자, 건폐율 용적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건축 제한에서 한 문제, 건폐율 용적률에서 한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많이 나오면 건폐율 용적률에 2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이 건축 제한 특례는 아직 안 해도 되고, 건폐율 용적률을 지금부터 보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을 모르면 중개사 공법 공부 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공법에 제가 억지로 암기하란 말 안 하는데 건폐율 용적률만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암기할 수 있는 것을 요약집에도 있고 우리 오늘 나간 자료에도 다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그건 반드시 외우세요. 자, 건폐율이 뭘까요? 대지가 있고
건축물이 있다. 그럼 이 대지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평면상 비율, 이걸 건폐율 그래요. 자, 우리 생각해 본 적 있죠? 우리 집 대지 안에서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평면상 비율이 몇 %점이 될까? 생각해 본 적 있죠? 그게 바로 건폐율 몇 %까 이 말입니다. 대지 면적이 500입니다. 건축 면적이 300. 그럼 건폐율은 뭐죠? 자,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뭐라고요? 대지 면적에 대한. 우리 건폐율은 용적률이다. 둘 다 대지 면적에 대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무엇에 대한 이게 항상 분모로 갑니다. 그리고 건폐율이니까 여기 건축 면적의 비율 그러면 돼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분수로 표현하면 대지 면적이 분모로 간다 그랬죠? 건축 면적이 분자로 가고. 여기까지만 하면은, 자, 500분의 300이죠. 그죠?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0.6이 나오죠. 소수죠. 이것도 건폐율 맞는데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60% 100분율로 표시되는 거죠. 그럼 0.6이나 60%랑 같은 말이죠. 곱하기 100 안 해도 되고 곱하기 100 해도 돼요. 근데 100 안 곱하면 소수로 나오고 100을 곱하면 퍼센트로 100분율로 나온다 이거죠. 자, 그러면 건폐율이 60%다. 무슨 뜻이죠? 이 대지 면적의 60%를 건물이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게 바로 건폐율 60%의 말입니다. 자, 그럼 이 건폐율을 내가 땅 있으면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짓겠다. 60 지어도 되고 90 지어도 되고 95 지어도 되고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각 지역별로 지을 수 있는 최대 한도를 법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거지역의 최대 한도를 70% 이렇게 정하고 있으면 그 70 이하로 지어라. 70 초과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럼 만약에 71로 짓겠다고 건축허가 신청하면 건축허가가 안 나요. 그럼 허가 받을 때는 70까지 짓겠다고 정해놓고 71로 지으면 위법이죠. 징역, 벌금, 처벌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럼 주거지역은 최대 한도가 70인데 상업지역은 최대 한도가 90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업지역이겠죠. 그죠? 그래서 거의 빈 땅 없이 건물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저 밖에 녹지지역 같은 데 20이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법령으로 정해놨다. 근데 법에서는 세분되지 않은 지역, 주거지역 70, 상업지역 90, 이런 식으로. 그럼 대통령령으로는요, 자, 주거지역이 제1종 전용 주거지역부터 준주거지역까지 나뉘죠. 그럼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50, 준주거지역은 70. 그럼 대통령령에는 세분된 지역별로 정한 거예요, 대통령령. 그럼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에는 법에서, 국회에서 만든 법에서 70이라 정해놨어요. 근데 대통령령으로 제1종 전용 주거부터 준주거까지 각각 다르게 정하다 하더라도 그 중에 제일 큰 준주거 지역이 70. 무슨 이야기? 아무리 나눠서 0으로 정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70 안에서 정의된다 이거죠. 대통령령으로 준주거 지역 건폐율 최대 한도를 75로 정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방면에서 0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로 확정 짓느냐면 그게 아니고요. 70 이하로 돼 있어. 준주거 70이라도 있으면 최종적인 거는 해당 시군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A시 조례로 68로 정했다. 적법하죠? 법령 범위안에서 정했잖아요. 그죠? 근데 B시 조례로 72로 정한다.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각 지방의회 조례로 지역별 건폐율 정할 때는 법령 범위 안에서 정해야 되지. 범위를 위반해서 초과해서 정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 범위 안에서 영 범위 안에서 조례 이런 말. 건폐율은 용적률도 다 이렇게 정합니다. 근데 조례로 정한 건 전국 시군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그럼 시험에 나오는 건 뭐다? 법령에 정해진 거. 이건 전국 공통이잖아요. 그죠? 요걸 묻는다. 그럼 우리는 법으로 정한 건폐율, 영으로 정한 건폐율, 요걸 외워야 된다. 요걸. 이걸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건폐율을 최대한도 여기서 뭐 주거지역에 70하고 정하면 공지를 최소한도 30은 남겨둬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목적은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지가 있음으로써 일조, 채광, 통풍, 위생적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화재 시에 불 났을 때 불이 번지는 거, 연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재난 시에 대표 공간 확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시험에는 안 나온다. 그럴 필요 없어요. 당연히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 하고, 한번 고개만 끄덕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공부할 건 뭐냐? 외울 거는 요거. 법령에 정해진 건폐율 최대한도 있죠. 이걸 외워야 된다, 이거. 자, 그럼 우리 교재 잠깐 볼까요? 59쪽 맨 위에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줄 쳐보세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그럼 분수로 표현하면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 자, 규제 목적. 자, 역시 표시만 해보세요. 대지 안에 최소한의 공기 확보, 건축물의 과밀 방지, 일조 채광 통풍 등 위생적 환경 조성, 화재 재해 시 연소 차단, 소화 피난 공간 확보. 이렇게 표시만 하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0쪽 보세요. 자, 어떤 형식으로? 그 갈로 1번에 보면 국계법 할 때 법의 동그라미, 법 밑에 갈로하고 세분 X라고 했어요. 세분되지 않은 지역이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 할 때 0의 동그라미, 0 밑에 갈로해서 세분 O, 세분된 지역별. 그리고 최종적으로 맨 끝에 조례 동그라미. 그럼 시험은 법령의 범위만 시험에 나오는 거다. 조례는 필요 없다. 근데 중개업할 때는, 그럼 나중에 중개업할 때는 해당 시군 조례로 중개해야 돼요. 자, 대통령령에는 70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시군 조례는 68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근데 중개업자가 대지 매수하는 사람한테 70까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중개하면 안 되죠, 그죠? 해당 시군 조례대로 68까지 건축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중개되죠. 예, 그거 얼마 지을 수 있냐에 따라, 그죠? 가격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제대로 알고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볼게요. 61쪽에 보시면, 자, 용도 지역별 건폐율이 왼쪽 줄에 나오죠. 용적률이 오른쪽 줄에 나오죠. 그래서 원래 법령에는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저자가 이걸 페이지를 줄이기 위해서 건폐율 용적률 같은 페이지 속에 비교해 놨어요. 근데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묶어 놓는다고 해서 이게 외워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앞만 들여다봐도 못 외우죠.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 작은 데서 큰 순서로. 그렇게 배치를 해야 외울 수 있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 그죠? 한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보시죠. 요거 보고 나서 책 볼게요. 세분되지 아니한 지역의 건폐율. 이건 뭐요? 법으로 정하는 거죠. 법. 그럼 제일 낮은 거. 녹지 지역이 얼마요? 20입니다. 자, 녹지 지역 건폐율 20 보신 적 있어요? 자, 우리 주말에 가족들하고 외식을 하러 나간다. 저 교회로 나가면은 식당 같은 거 있죠. 대지가 널찍하고 한쪽에 건물 요만큼 식당이 있어요. 그럼 여기는 전부 주차 공간으로 널찍하게 비어있죠, 그죠? 이런 동네가 뭐다? 녹지지역. 건폐율 최대 한도가 20. 그래서 공지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더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거죠. 요거 이하로 지게 되거든요, 그죠? 이게 녹지지역입니다. 그러면 녹지지역하고 도시를 벗어나서 관리지역 가운데 보전관리, 그 다음에 생산관리, 그 다음에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얼마요? 20. 그럼 어떻게 온다? 첫자 따서 녹보생농자 20 이렇게 오면 돼요. 녹보생. 그럼 여기 녹은 이 속에 보생자, 녹지 다 들어가죠, 그죠? 그럼 뒤에 있는 거는 보전관리, 생산관리가 된다. 농림자연. 그 다음에 계획관리는 관리지역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죠. 그럼 좀 더 건폐를 올려줘야 되겠죠, 그죠? 얼마? 40. 관리지역 가운데 여기는 모여 사는 마을이니까 더 줄 수도 해준다 이겁니다. 40. 그리고 공업하고 주거는 70. 상업은 90. 자, 그래서 이걸 전체를 어떻게 온다? 쩌짜 따서 녹보생농자 20, 개 40,
공주 70, 상 90. 요거 한 줄 반복해서 외우면 밑에 거 다 외운 겁니다. 시험은요? 구석구석에 시험 다 나오죠, 그죠? 그럼 요거 한 줄 외우라는 겁니다. 녹보 성능자 20, 개 40, 공주 70, 상 90. 요거를 우리 오늘 암기 자료에, 그죠? 위에는 갈로 비워놓고 밑에는, 그죠? 그 답을 달아놨죠, 그죠? 예, 그거